2028 대입에서 고교를 선택할 때 시사점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 수업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게 2029, 2030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쩌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2028 대학 입시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요. 달라진 대학 입시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8 대입과 고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에서 사실 중요한 건 상위권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상위 대학. 한 15개 대학 정도 예. 어떤 방식으로 입시를 설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참고 자료가 되겠죠.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가지고 내는 건데 일단 교과 성적의 그 등급이 이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그러니까 등급 간에 동점자가 많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교과 전형을 보니까 일단 교과 전형은 한 10% 정도의 학생을 뽑는데 내신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어요. 뭐 내신 관리를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신 관리를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교과 전형은 없다고요. 교과 전형은 있는데 의대를 안 뽑겠다. 뭐 이미 예상했던 거죠. 의대는 올해인 학생들이 오니까 의대는 교과 전형으로 안 뽑을래. 그럼 뭘로 뽑냐? 종합 전형, 논술, 뭐 정시 이런 방식으로 뽑겠죠. 그다음에 석차 등급이 있고 성취도가 있는데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럴 때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없는데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수능 최저를 둔 데가 있고 수능 최저를 안 둔 데가 있습니다.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 전형은 다 정량평가잖아요. 뭐 1.0 얼마면 붙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데 생각보다 정성평가 반영을 하는 대학이 좀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 전교과를 반영하고 일부 교과를 반영하고 극히 일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극히 일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동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인데요. 거의 상위 10과목이나 상위 20과목을 반영하니까 그 과목들은 대부분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잖아요. 거기서 갈려지지가 않고 정성평가에서 갈려집니다. 그래서 그 두 대학은 특히 교과 전형으로 설계를 했지만 종합전형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과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이렇게 보면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서울대가 없는 이유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세, 고려, 서강, 전교과가 반영되니까 뭐 기술과정이니 정보니 이런 과목들, 제2외국어 과목 이런 과목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데 보니까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국영수사, 국영수과가 있는데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과학이나 사회 중에 좋은 걸로 해줄게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반영하는데 대학을 보면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도전이 쉬운 대학이고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기가 어려운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갈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내신을 잘 딸 수 있나? 이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내실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정성평가 반영하는 대학도 있구나. 그럼 확인해야 되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정도는 마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그런데 대학이 대체로 어떻게 해놨냐면요. 면접이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으면 수능 최저가 있다 대학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종합전형을 면접을 보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물론 서류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서류에서 확인한 거 면접만 보면 돼 이런 얘기 되고 그리고 면접을 안 보는 그런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를 둔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는데 나 수능 자신 없거든.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가면 되죠. 예. 종합 전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면접 얘기가 있고 그다음 수능 최저가 들어있는데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그런 전형이 있는 데는 좀 드물고요.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나 면접에 자신 있어. 그러면 수능 최저를 안 맞추고도 면접이 있는 대로 가면 될 거고, 둘 다 자신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보다는 수능 최저가 나한테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로 갈 텐데 가기가 쉬운데 어디죠? 되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경쟁률이 낮고요. 예. 내신 성적도 조금 낮고요. 예. 수능 최저가 없으면 예. 조금 높아지죠. 내신- 전국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입시는 서울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전국 학생들이 같이 도전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때문에 예. 고통받는 학생이 상당히 엄청 많다. 많죠. 예.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 난 대학 가고 싶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수능에 약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예. 그러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를 엄청나게. 잘 해야 예. 됩니다. 정시 전형인데요. 이제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교과 역량 평가라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미적투 기하가 없고 그리고 사회와 과학에서 특히 이제 과학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없으니까 이게 수능의 1학년이에요. 과학은. 예. 수학은 2학년. 예.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이라면 과학원, 과학2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 미적투와 기하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대학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한 상위 30개 대학은 보고 싶은데 다른 대학들은 어차피 우리 대학에 오는 애들은 그걸 충실히 공부한 애들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보나 마나야. 그러면 반영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만한 인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 수도권 대학 정도에서는 교과 역량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정성 평가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능 100%를 등급으로 반영해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을 100분위로 반영하고 거기다 교과 역량 평가 40%를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과 역량 평가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성 평가로 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차피 종합전형으로 공부를 해서 수시에 지원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시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는 일괄전형으로 수능 80,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로 20%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립대는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18%, 출결 2%라고 되어 있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평가 10%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는 일괄전형으로 수능 성적에 서류 종합평가 10%를 하고 의학과는 거기다 이제 면접이 5%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수능만 준비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면접 있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면접 보기 싫으면 교과 성적 우수해서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면접이라는 게 평생을 살면서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입사 시험에도 중요하고 뭐 대학 교수가 될래도 면접이 중요하고 어디에 취직을 할래도 면접이 중요하거든요. 면접 보기 싫어요. 그러면 현대는 조금 살아가기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은 고등학교 다닐 때 충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 전형에 학생부 정상평가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만 준비하기보다는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가 붙었는데 네가 원하면 빼줄게 뭐 그랬다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 트랙으로 설계한 대학이 더 늘었다. 서류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주로 서류만 보는 데는 수능 최저를 두고 면접을 보는 데는 면접으로 확인하고 면접형에서는 면접 비중이 큰데 서류를 무시하고 면접만 준비하면 서류에서 탈락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거지 뭐 말빨만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보니까 정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꽤 많다. 네. 서울대, 연세, 고려, 서강대, 성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뭐 등등.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형 중에서 재학생이 지원하는 전형, 더 많이 뽑는 전형이 대부분 학생부를 반영하고요. 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조금 적은데 네. 이게 2029, 2030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쩌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더 늘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2018 대입에서 고교를 선택할 때 시사점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 수업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데, 학교 수업의 본질이 뭐냐면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배우고 개념과 원리를 잘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게 탐구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표현하고, 표현은 발표하는 겁니다. 보고서 쓰고 말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찰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잘 지도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편이 좋겠다인 거죠. 그 다음에 수능형 학교인지 학종형 학교인지는 진학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시에 많이 갔으면 학종형 학교고, 그리고 정시에 많이 가면 수능형 학교인 거죠, 현재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학교의 설명회에 가서 앞으로도 수능형 학교로 남을 건지 아니면 학교의 그 스타일을 바꿀 건지 하는 것들을 질문하거나 설명회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하려면 수능 과목이 아닌 수학의 미적2, 과학의 일반 진로 선택 과목, 사회의 일반 선택 과목을 잘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이 보고 싶은 게 바로 요거거든요. 예. 기하도 그렇습니다. 기하 미적2, 과학의 일반 선택은 물화생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항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등. 사회 일반 선택 과목, 뭐 세계사, 그 다음에 세계 시민과 지리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되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대학은 좋아해요. 이상하죠? 경제. 그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보다 지필평가가 더 적성에 맞는 학생은 수능 잘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이 좀 좁아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교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목고를 선택하면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공을 좋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고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해서 대학에서 스페인어과 가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을 때, 아, 내가 돈키호테에 대해서 전공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고 있어.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 그런 학생, 뿌듯한 학생이라면 외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고 가거나 과학고 가거나 뭐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맞는 데 가야 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3년간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의 교육 과정은 현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슬슬 지금 협의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가 중3 때 그 학교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1년 먼저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일단 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는데 뭐 제 주장이 허공에 떠 있나 봅니다. 마지막 학교 교육 과정을 보고 2학년부터의 학습 부담, 1학년은요 똑같아요. 공통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수학을 2개 배우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학습 부담이 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부담이 2학년 때 어떤지 3학년 때 어떤지, 학습 부담이 되는 학교를 선택했다가 공부에 짓눌릴 수가 있고 또 학습 부담이 없는 학교를 갔더니 심심해가지고 아 이게 뭐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개인의 성격, 취향, 능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가 나왔습니다. 네, 과학고 영재학교는 의대 진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의대 갈 거야 그러면 일반고 가는 게 좋겠죠? 일반고나 자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문이과 학급수가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다. 사회나 과학을 선택할 때 사회 선택자가 많은지 과학 선택자가 많은지 혹은 극도로 쏠려 있는지. 저 학교는 8반인데 뭐 문과는 한 반이래, 뭐 2반이래, 뭐 그러면은 그게 말만 큰 학교지 실제로는 사회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개설이 안 되는 과목도 많이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고 영대학교 남학생이 많고 외고는 여학생이 많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기숙사를 좀 봐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지. 예. 기숙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 학생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예. 기숙사에 책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사고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차이가 적은데, 근데 민사고, 하나고 등은 대학 수준의 교육 과목을 AP 과목이나 뭐 이런 네.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고요. 이제 가서 설명회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시면 아, 저 학교는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고 우리 애가 잘 적응할 건지 아니면 힘들어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편성표 이외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 내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랬을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 이제 확인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대치 얘기를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대치동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대학이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뽑아줄 만큼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연고대에서 원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고등학교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내신 성적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탈대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큰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단이 만들어지면 파레토와 롱테일의 법칙이 늘 적용이 돼서요. 20%의 학생이 앞으로 끌고 나가고 80%는 남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구경하면서 슬슬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28 대입이라고 해서 대학 들어가기 쉬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해서 일단 2028 대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유의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